나도 아무런 인프라가 없었어. 뭐 관련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웰 세팅이 되면 한다. 그거는 이제 못하는 거고. 내가 절대 못하는 일은 아니더라고. 만약에 나는 언젠가 내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직장을 다니면서 약간 내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배워야 될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사업은 아무나 못하지. 사업 절대 못하지. 내가 그 유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두조차 못 내는 유형이 있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 유형은 로망이 있지. 내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죠. 언젠가 해보고 싶다.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사실 사업했을 때 망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라고 생각하고 엄두도 못 냈는데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맞아, 썸님도 보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점점점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거를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눈앞에 도와줄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업화를 고려할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나도 아기 키우면서 1시간만 일하면서 수익을 벌면서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요. 그럼 내가 하는 거가 너무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보고 한 거잖아요. 뭔가 아무것도 인프라가 없지만. 근데 그 한 명을 하려다 보면은 기본 인프라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이분도 커피 사야 되는, 커피 우리 것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분 인테리어 업체 막 계속 고생해. 그럼 인테리어 업체가 어떻게 같이 찾아주지? 나도 아무런 인프라가 없었어. 뭐 관련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웰 세팅이 되면 한다. 그거는 이제 못하는 거고. 웰 세팅이 된다고 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 큰 관점에서 많이 준비를 한 다음에 잘해야지. 그러면 사실 되게 엄두 안 나는 일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언젠가 내 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 주변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도 유튜브를 하고 싶고 아니면 촬영은 해놨는데 편집을 하기는 어렵고 막 이런 이런 친구도 있고 뭔가 하고는 싶어 하는데 인스타든 트든 안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태 PD는 이미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는 일인 거죠. PD님이 없었으면 내 얘기가 잘 전달이 될까? 또 안 할 것 같거든. 사실 나도 내 사업이 시작된 것도 내가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데 한 명만 보고 그래 이분을 위해서 해볼까? 그리고 나서 개고생을 하겠는데 당연히 개고생을 하겠죠. 왜냐면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를테면 인테리어 업체 찾아보라고 했는데 많이 만나도 모르겠고 자기 회사 다니니까 시간이 없대. 그래서 이제 내가 대신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인테리어 업체를. 그냥 빨리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찾고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이제 어레인지를 교육을 해주고 어레인지를 해서 여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도와주다 보니까 인프라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저도요. 그러면 근데 여기 해변에서 뭔가 신입자가 겪었던 거 있으면 여기 또 보완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리고 원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맛있는 원두집 막 사다가 됐잖아요. 초반에 했던 그 같이 작업했던 집은 개인 사장님이었는데 내가 늘 맛있게 먹던 집이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원두 주문해서 받아봤는데 맛이 없어. 그래서 그 집 가볼까? 하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사장님 아이스 바닐라 라떼 주세요. 사장님 혹시 저랑 같이 해볼래요? 카페를 가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간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대단한 걸 만들려고 내가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난 못했을 거야. 너무 막막해서. 근데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한 명.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절대 못하는 일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 저처럼 이렇게 커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죠 오늘. 저는 더 큰 비전이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달려가지만 그런 큰 비전이 맞아 이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을 내가 되게 많은 사람들 추천을 해주거든요. 여기에 그 문장이 나와. 맨 앞장에 나와. 리더 중에는 조직을 이끄는 이와 사람을 움직이는 이가 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권력과 영향력을 차지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는 우리에게 열의를 불어넣는다. 근데 우리는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를 따른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따르고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따른다.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나도 지금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되고 싶으려면 내 안에 때려치고 싶은 수많은 순간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도 지금 열의가 없는데 누구한테 열의를 부어러 넣겠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중간중간 현타는 오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창업 설명회 할 때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똑같은 말을 지금까지 정말 나는 몇백 번을 했을 거잖아요. 뭐 강의를 하고 창업 설명을 하고. 근데 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게요.
근데 듣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내가 물론 현타가 와서 그만두고 싶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사람이 가진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나에게는 Y가 있으니까 그렇게 매번 목을 피 터져가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그분이 가진 고민들이 뭘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에너지를 쓰거든요. 사실 나도 아직 가려면 멀었지만 남한테 그렇게 되는 거를 먼저 하기 전에 내 안에 그 Y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Y가 어쨌든 썸머님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굳어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처음에도? 처음에도 다 다른 모습을 구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블로그 할 때도 나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일만 빼빠라지게 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 엄마들을 돕고 싶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본질은 똑같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일이라는 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그게 이제 거기에서 지금은 다르게 또 파생되고 이렇게 되지만 열변을 타면서 블로그에 글 썼던 게 그 마음이더라고. 여러분 열심히 야근하고 돈만 벌어서 집도 없다면 그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글 썼던 그 순간에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Y가 딱 있어서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나도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의 Y와 지금의 Y가 어떻게 보면 연결선이 있네를 지금 깨닫은 거지. 나는 늘 Y가 내 마음속에 불꽃이 있었어. 이런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그러면 그 한 명한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지? 이를테면은 나는 옛날 같았으면은 내가 회사 생활을 했다, 지금 사업 안 했다 쳐? 그러면은 마케팅을 오래 했으니까 상품을 기획하는 화장품 마케터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좋은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쳐 줄 수 있겠죠. 우리 팀에 후배가 들어왔는데 상품 기획 워크샵 때 아이들 내라고 했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다. 근데 화장품 뷰티 마케터가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그럼 그 뷰티 마케터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하고 있을까? 그러면은 어쨌든 나는 상품 개발 진짜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로직으로 뭐부터 보고 어떤 걸 참고하고 어떤 식으로 맵을 그려서 고객들의 니즈를 찾아가는지의 그 여정을 내가 했던 방법을 그냥 한번 쫙 알려줘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누가 집을 아직 못 샀어. 맞벌이 부부야. 그렇게 맞벌이 부부한테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부동산 가서 뭘 물어봤고 어떤 식으로 자산 확인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사업을 안 했어도 그냥 내가 했던 것 중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그래서 내 주변에서 아이들 책을 되게 잘 골라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보면 뒤에 아이들 책을 꽉 찼는데 아이가 한번 세팅이 되고 끝이 아니라 매달 그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책을 또 골라줘야 그 아이가 읽고 애가 또 성장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이야 애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지네가 니즈가 있으니까 말을 하고 같이 고를 수 있지. 더 어릴 때는 그 다음 책을 또 뭘 골라줘야 되는 거야.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 근데 그 지인이 너무 그거에 관심이 있어. 나 맨날 그 언니한테 물어봤거든. 이번 달에 무슨 책 샀어요? 좋은 책 있으면 소개 좀 해줘요. 이 책은 반응이 좋고 이 책은 반응이 안 좋았대.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니 이걸 기록해라. 뭐 다들 아이 책에 관심이 있나? 뭐 없거든. 근데 해줘야 되거든. 기록해라. 그래서 그때는 이거 뭘 기록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록을 해가지고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늘고 있어. 협찬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분 같은 경우도 고통받는 나 같은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아들이 책을 진짜 많이 읽잖아요. 하루에 두세 권씩 읽어. 숙제하면 책 준다 그러면 숙제 막 해. 근데 오빠가 그러니까 동생도 한글 모르는데 맨날 책을 들고 다니거든, 차 탈 때. 그래서 사실 아들 친구 엄마가 어떻게 윤우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요? 뭐 아이 성향도 있겠죠? 근데 집을 어떻게 세팅했는지도 있을 거란 말이지. 내가 환경 세팅을 어떻게 했고 딱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를 지켰는지 그것도 누군가한테 내 아이가 책을 너무 안 봐. 그런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만 이렇게 많은 게 뭐야 썸머님 왜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명 도우면서 내가 이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도 알 수 있거든. 그 얘기를 해주면서. 무인카페 창업비밀과외가 사람들이 무인카페 관련된 궁금한 질문을 다 받아서 그걸 강의로 만든 거거든요. 퇴사와 창업이란 중강의를 했어. 퇴사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 창업에 대해 궁금한 질문들을 다 남긴 거를 싹 스크랩해서 그걸로 강의를 만든 거예요. 어떤 자리가 잘 되죠? 어떻게 부동산 가서 뭐 물어봐야 되죠? 상가 봤을 때 뭘 봐야 되죠?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자꾸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강의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우리 회사의 OT 자료도 쓰고 신입사원 들어오면 다 그 영상 보면 우리 회사 다 이해되게 돼. 대박. OT 자료가 되고 3년째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고민을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말로 해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자주 물어봐. 그럼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일이 또 다른 일을 불러오고 일을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딱 눈앞에 있는 분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거를 댓글로 써봐요, 여러분. 아니면 나는 뭐 어떤 거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걸 조금 해봤다. 나는 이걸 뭐 일로 이걸 많이 해봤다. 그래서 일로 그거 많이 해봤다. 그러다 내 눈에 딱 띄어가지고 우리 회사 혹시 면접 보실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를테면 우리 나중에 진짜 우리 사장선목 구독자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다 사업하시는 친구들이고 또 자기를 해보고 싶은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서로 경험해볼 수 있게 나 갑자기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런 매칭을 그래서 퇴사하지 않고 내 경험을 뭔가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과 일 사장님들을 연결해주면 서로 조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1인 사장님들은 어떤 거가 고민이고 어떤 걸 해결해주면 필요하다고 쓰고 우리 퇴사 준비 중인 친구들은 저 이런 거 많이 해봤다. 이런 거 써봐도 재밌겠다. 보통 우리 친구들이 퇴사를 하고 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우리 친구들인 것 같아요. 구독자들 중에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김성원 선생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다시 태어나도 사장이 될 거다. 저도 그 리멤버에 최근까지도 아모레퍼시픽 차장으로 돼 있었어가지고 자꾸 그 헤드헌팅이 오는 거예요. 큰 회사에서도 막 오고 막 임원으로도 많이 오고 막 왔어요. 근데 나는 그럼 가서 배우고 싶다고 갈까? 저는 지금 이 길이 너무 고되고 힘든 것도 많지만 혹시 일을 안 하게 돼도 다시 사장을 할 것 같아요. 어딘가에 취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힘든 길은 맞지만 내가 직접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에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모두가 사장이 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 이를테면 나는 어떤 성향인지를 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에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네, 고마워요. 안녕.